안녕하십니까. 이피아 어드바이저입니다. 이번 2020년 9월 키체인지에서는 저번 달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실물 경기에서 자본시장의 괴리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투자자의 스타일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을 맨 마지막 3부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본 글로벌 거시 경제 상황은 개선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펀드 시장, 즉 ETF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펀드 마켓에서 보게 되면 자금의 아웃플로우나 둔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지역이나 자산의 이동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진국 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유럽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고, 에셋 클래스 상에서는 기존의 자산들을 좀 차익 실현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래서 리밸런싱, 즉 리스크 관리와 자산의 배분의 트렌드에 비춰서 크게 비춰봤을 때는 주식과 채권을 줄이는 반면에 대체 자산을 늘려가는 형태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물 GDP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본시장에서의 버블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GDP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 상황을 요약하자면, 캐피탈 마켓 변수, 즉 자본시장 변수인 유동성과 모멘텀은 저번 달 대비해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투자와 소비, 즉 실물 지표에 해당되는 이 지표들도 저번 달보다는 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 색깔 라인으로 그려진 오각형이 저번 달 7월 달에 해당되는 차트이고, 파란 색깔로 표시된 8월 달 데이터로 요약된 것이 이번 달에 해당되는 차트의 요약본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렌지 색깔보다 파란 색깔 라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본시장 변수 측면에서도, 그리고 실물 경제 변수 측면에서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경제지표 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된 것은 모건 스탠리의 추정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색깔, 이 아니라 노란 색깔이 되겠습니다. 노란 색깔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즉 리먼 사태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에 해당되는 GDP의 변수를 같이 그려놨습니다. 즉 불황에 대한 충격이 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리만 사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3분기 때 바닥을 찍고 실질적으로 플러스 낸 것은 거의 5분기에서 6분기 사이였습니다. 즉 1년에서 1.5년 정도가 회복되는 그런 사이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모건 스탠리가 이전, 즉 상반기 기준으로 가지고 있던 추정치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약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회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다가, 이번에 파란 색깔로 추정치의 궤도를 바꾸었습니다. 즉 3분기 만에 회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바꾼 셈입니다. 즉 한 6개월 정도, 즉 0.5년 정도 회복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추정치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지표 기준의 추정치가 바뀐 것은 저희가 봤는데, 실제 실물 경기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된 라인 차트는 미국의 헤비 트럭 세일즈에 관련된 차트입니다. 그리고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떤 불황의 시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표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즉 이런 헤비 트럭 세일즈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경기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헤비 트럭 세일즈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실물 경기 측면에서의 불황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난 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물 가장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오일 가격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포워드, 즉 포워드 컨트랙트, 즉 선도 계약, 선물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선물 계약들이 브렌트 오일 기준으로는 약 40불에서 45불 사이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하늘 색깔로 추정했던 것과 다르게 남색으로 추정치를 바꿨습니다. 이 추정치가 보게 되면 크게 변경이 안 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 브렌트의 가격에 대한 추정치를 약 65불 정도로 봤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40불에 비해서 약 50% 가까이 유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는 형태로 추정치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19의 백신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백신이 나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2021년 이후나 되어야 백신이 나올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즉 8월 말이 되면 될수록 긍정적인 형태의 백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도 이미 메가 트렌드, 즉 백신에 대한 메가 트렌드는 시간상 나오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를 지금 이 상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 불황을 제외하고 시장의 압박 요소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수입을 하거나 미국이 수출을 하거나 대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똑같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리만 사태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부분입니다. 즉 미중 무역 전쟁의 실제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충격은 거의 시장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대로 그럼 수출이냐 수입이냐 미국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졌다. 즉 정치적인 코멘트만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 차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DP 기준으로 혹은 경제지표 기준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너무 거품이 많이 낀 것 같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거품이냐를 평가해 봤을 때 윌시아 5천, 즉 미국의 대표적인 5,0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GDP 대비해서 몇 배냐? 닷컴 버블 때는 1.37배였고 하워징 버블, 즉 리만 사태 때는 1.05배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냐? 1.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즉 닷컴 버블 때보다는 한 10에서 20% 정도 버블이고 리만 사태 때에 비해서는 한 40% 가까이 버블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과 수익의 트렌드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멜린치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닷컴 버블 수준처럼 실제 미국 통계청에서 집계한 코퍼레이트 프로핏, 즉 기업의 수익하고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들의 EPS 추정치를 비교를 해봤더니 마치 닷컴 버블에 나왔던 이 둘 간의 괴리가 빵 버블과 함께 최근에 나타났다. 즉 이 정도의 괴리가 나타난 것은 확실히 주식시장에서도 버블이라는 부분을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을 실제 경제 변수를 측정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소비입니다. 소비로 주로 미국 경제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주로 S&P 500 주가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진한 파란 색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는 코로나 이후의 불황이 거의 회복이 다 나왔는데 소비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실물 경기와 그리고 자본시장 안의 괴리가 버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지금 버블의 한계까지 왔는지 한번 측정해 보시게 되면 예전에 월트 디즈니가 엄청나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컨텐츠 프로바이더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 그리고 금의 버블 시기, 그리고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 은행들을 통해서 자산을 매입하던 시기,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는 분명히 넘어섰습니다. 어디를 앞두고 있느냐? 닷컴 버블, 즉 나스닥 100이 1999년, 2000년대에 보였던 닷컴 버블 시기까지 버블의 규모가 올라왔다. 즉 그 수준까지 올라왔다. 즉
이번 버블은 그 이전 버블과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예전 버블 중에서 가장 높은 버블 수준까지는 올라왔으니 최근 6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버블의 역사 중에 한 획을 긋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버블이 지금 들어왔는데 시장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큰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주택 구매주에 해당되는 NBA Purchase Index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서 엄청나게 높게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고 있고, 그리고 부도율, 딜링컨시 레이쇼 자체는 거의 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8%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리만 사태를 촉발했을 때에 트리거가 됐던 수준입니다. 즉 그 정도로 부도도 많이 나긴 하지만 주택도 그만큼 사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다. 한국에서만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이거 아주 글로벌한 현상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딜링컨시 레이쇼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설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본다면 왜 이런 현상이 가능한가? 즉 돈을 빌린 사람들의 금리가 0%의 금리 수준의 페드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현금 기준으로 버틸 수만 있으면 지금은 금융비용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쉽게 이 구간을 버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제 구간에서는 저희는 일단 무엇보다도 경제와 자본시장 간의 이런 괴리를 어느 정도, 그리고 실제 버블인지를 측정하는 데 포커스를 두었고, 이 다음 시장편에서는 저희가 자본시장 내에서 어떤 자산이 더 버블일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으로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